아무리 못해도 최소 100%? 적당히 간다면 200에서 300%? 대박이 나면 1000%의 수익이 나는 자산이 있습니다. 이런 수익률을 초등학생도 매수해서 거의 확실하게 안전하게 낼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모두 하시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있는지도 모르거니와 알고 있다고 해도 오해와 편견을 갖고 있다 보니까 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수단이 뭘까요? 그건 바로 미국 지수 3배 레버리지 ETP에 투자하는 겁니다.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레버리지 ETF, ETN에 대한 뻔한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초고위험 상품이다. 잘못하면 폐가망신하니까 절대 하면 안 된다. 음해복리 효과와 운용 비용이 높아서 장기 투자하면 계좌가 녹는다. 라는 게 공통적인 의견이거든요. 물론 이런 말들이 100% 틀린 말은 아니고 실제로도 주의해야 하는 부분도 확실히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아예 하지 말아야 되는 수단인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오히려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누구든 부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가 어렵거나 생업이 바쁘신 분들이나 시드가 적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여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요. 일각에서는 미지수 3배를 추종하는 TQQ나 속슬조차도 위험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탁상공론만 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국 지수 3배는 쉽게 망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위험이 100% 아예 없다고는 할 수는 없고 3배의 구조적인 위험 때문에 무한정립 매수와 같은 초장기 투자가 안 되는 건 맞거든요. 그렇지만 시장 기본 수익률도 못 내는 대부분 투자자들이 다른 자산에 투자해서 리스크를 짊어지는 것보다 이게 100배 나은 선택이라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려울 겁니다. 혹여 위험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전 하편 영상에서 배운 타이밍과 포트폴리오를 활용하거나 물타기 기법도 가미만 해준다면 미국 경제가 망하거나 ETP가 상폐되지 않는 이상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생존이 가능하고 누구나 큰 부를 이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저랑 실제로 차트가 어떻게 갔는지 진짜로 망하는지 아닌지 한번 그어보자고요. 뭐가 맞는지. 우선 그러기 전에 왜 하지 말라는 건지 그 논리부터 짚고 넘어가 볼까요? 이전 상편 영상에서 우리는 복리의 세계에 살고 있다고 했었잖아요. 복리는 달리처럼 손익이 덧셈과 뺄셈처럼 반영되는 게 아니라 곱셈의 성격을 띱니다. 그러다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퍼센테이지가 반영되는 기준이 매번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예를 들어 100만 원을 투자해서 30%의 수익을 봤다면 130만 원이 된 거잖아요. 여기서 마이너스 30%를 맞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손익이 똑같으니까 다시 100만 원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은데 현실은 91만 원으로 마이너스 9%의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왜냐? 플러스 30%일 때는 100만 원을 기준으로 30만 원의 수익이 난 거지만 마이너스 30%일 때는 130만 원을 기준으로 손실을 봤기 때문에 손실 규모가 마이너스 39만 원으로 더 커지게 된 거죠. 같은 논리로 내가 마이너스 50%의 손실을 봐서 50만 원이 되었다면 본전을 찾기 위해서는 50만 원에서부터 100% 수익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수익은 더 적은 손실에 의해서 되돌아가고 손실은 더 많은 수익을 봐야 본전을 찾을 수가 있다. 복리 세계에는 수익과 손실은 비대칭적이게 되는 거죠. 대체로 마이너스 10% 부분까지는 손익이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마이너스 20%부터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더 크게 벌어지게 되거든요. 손실을 보게 되면 될수록 점점 수령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런 비대칭적 상황에서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 20%에서 마이너스 10%만 등락했다면 내 총 수익은 플러스 8%이지만 30%에서 마이너스 20%는 4%로 줄어들게 되고 50에서 마이너스 40%는 마이너스 10%로 손실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레버리지는 결국 손실을 볼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손실이 커질수록 비대칭성으로 인해 내 계좌는 점점 수령에 빠지게 될 거고요. 테슬라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대세 상승과 대세 하락을 맞고 횡보하고 있는 상황인데 세배 레버리지는 보기만 해도 처참하죠? 양의 복리가 기폭되는 대세 상승장에는 플러스 821%로 엄청난 수익을 줬지만 이후 약 1년 넘게 대세 하락 추세를 맞다 보니까 최고점에서 산 사람들은 마이너스 99.25%로 거의 깡통을 차게 되었죠. 일반 테슬라 주식은 그래도 저점에서 전전 고점까지 본전 정도는 주기도 했었는데 세배는 손익 비대칭성이라는 음해복리 효과를 맞다 보니까 본전은 아예 꿈도 못 꾸는 상황이 오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레버리지 ETP가 크게 파동을 쳐버리게 되면 장기 투자는 필패하는 구조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최고점에 안 들어갔다고 쳐도 대세 하락 도중에 잡아도 망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총 손실률은 마이너스 99.25%이지만 음해복리 효과로 최고점에 대한 하락 기준이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가격대는 달라도 언제든지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90%의 하락을 맞을 수가 있거든요. 이때 당시에 많은 분들이 어설프게 저점 잡아보겠다고 테슬라의 3배 비중 태우다가 패가망신한 분들도 꽤 많았거든요. 그러면 떨어지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횡보만 해도 손실을 보는 게 레버리지이거든요. 테슬라가 바닥권에서 박스를 쳤던 시기를 자세히 볼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변동성이 높은 주식의 3배 레버리지가 대세 하락을 맞으면 중간중간 마이너스 70%에서 80%는 흔히 맞는 구조입니다.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500에서 700%로 엄청난 대박을 주지만 이후에는 박스권을 장기간 횡보하다 보니까 손익 비대칭성으로 주가가 수령에 빠지게 되죠. 일반 주식은 박스를 칠 때 저점을 살짝 깬 것뿐이지만 세배는 신저가를 찍어버리게 되었죠. 레버리지는 이렇게 골이 한번 크게 파질 때마다 손익 비대칭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전 고점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면서 본전을 찾기는 계속 어려워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레버리지는 하지 말라는 게 시중 통념인 건데요. 뭐 여담이긴 하지만 그래도 물타기 기법으로 언제든지 리셋 시킬 수 있거든요. 이건 제가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다룰 거고요. 그렇다면 미국 지수 3배 레버리지는 어떨까요? 미국 지수인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레버리지를 그냥 무지성으로 홀딩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2010년 1월부터 24년 1월까지 약 14년간 장기 투자를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위험 대비 수익이라는 합리적인 관점에서의 투자라고 한다면 최대 손실률 MDD가 마이너스 60%에서 마이너스 85%나 되는 레버리지를 택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14년이라는 기간 동안 급락과 급등의 산전수전을 다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레버리지 ETP는 망하지가 않았죠. 오히려 세간의 편견과 달리 1배인 QQQQ 17.16%, 속스 19.18%보다 2배, 3배 레버리지가 연평균 수익률이 더 높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당시에 그냥 3배를 샀다고 가정을 한다면 나스닥은 원금 대비 총 109배, 반도체 지수는 44배나 올랐을 거라는 거죠. 게다가 22년도 급락만 없었다면 그 결과는 더 높았었겠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미국 지수의 구조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앞서 봤던 음해복리 효과에서 변동성이 줄어들수록 오히려 수익이 개선된다는 사실을 봤었잖아요. 미국 지수 3배 레버리지는 테슬라와 같이 개별 종목 3배보다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낮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떨어질 때 그 폭과 기간이 짧은 편이기 때문에 손익 비대칭성이 좀 덜한 편이고 미국 경제가 계속 우상향하다 보니까 지수가 1보 후퇴할지언정 2보 전진하게 되는 신고가 구조가 약 70년간 이어져 왔었죠. 그래서 손익 비대칭성이라는 음해복리를 극복할 정도로
지속적인 장기 우상향을 그려내니까 양해복리가 기폭되면서 수익률 마일리지가 계속 쌓이게 된 거죠. 이 구조가 우리를 망하지 않게 만드는 거죠.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볼까요? 각 파동들이 신고가를 뚫는다는 것은 내가 최고점에서 몰려도 본전 이상으로 수익을 봤다는 것이고 음해복리를 극복했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나스닥 지수는 신고가를 뚫고 그 이상의 수익을 계속 줬습니다. 오렌지색 상승률은 이전 최고점 대비 다음 최고점까지의 수익률인데요. 신고가 이후 모두 플러스로 추가 수익을 더 줬죠. 그럼 변동성이 더 큰 3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재수가 없어서 미지수 3배의 레버를 최고점에서 몰빵했다는 심정으로 봐볼까요? 마찬가지로 시간이 걸릴지언정 결국 음해복리를 극복했고 오히려 1배보다 더 많은 수익을 줬습니다. 마이너스 72.7%로 하락을 정통으로 맞은 경우도 있었는데 시간만 투자하다 보니까 오히려 205%의 수익을 더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최근 22년도 하락장은 마이너스 82.8%로 음해복리가 좀 세게 나오면서 25년 1월 중으로 TQQ는 최고점에서 소폭 본전 이상의 수익 정도만 주고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미지수 3배는 최소 본전 가까이는 주는 구조이고 내가 크게 물려도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 정도는 준다라는 거죠.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 중에서 가장 변동성이 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배 레버리지인 속슬도 똑같거든요. 마이너스 83.9%로 하락을 맞았지만 결국에는 시간만 투자하니까 플러스 239%라는 그 이상의 수익을 줬죠. 마찬가지로 22년도 하락폭이 마이너스 91.6%로 나왔는데 그 이후에는 본전에서 조금 미달한 상태로 최근 상승 파동을 마무리 지었거든요. 그래도 본전 가까이는 준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건 최악 중에서 최악을 가정한 상태에서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실제 투자를 한다면 정말로 재수가 없거나 바보가 아니라면 최고점에서 몰빵하지도 않았었겠죠. 그리고 이전 원론 하편 영상에서 배운 타이밍과 포트폴리오, 앞으로 올릴 영상인 물타기 기법, 굳이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눈만 감고 계속 물만 타도 아무리 못해도 최소 본전입니다. 금융위기급 폭락이나 미국 경제에 뭔가 이상이 없지 않는 이상 대체적으로 1, 2년만 버티면 본전 정도는 주는 구조이죠. 그럼 지금까지 본 건 우리가 최고점에서 몰렸을 때 그 이후의 상승률만 본 거잖아요. 우리가 저점에서 매수했다면 수익률은 또 얼만큼 나왔을까요? 제가 왜 이것만 해도 누구든 부자가 될 수 있는지 그 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붉은색, 빨간색 퍼센테이지는 하락 사이클 최저점에서 상승 사이클 최고점 간의 대사이클 기준의 상승률인데요. 1배는 최대 366%에서 최소 62.6% 올랐습니다. 그럼 3배는 어떻게 될까요? 최대 1407%, 최소 283%입니다. 엄청나지 않나요? 지수가 그렇게 많이 오른 것도 아닌 듯 해 보이는데 왜 이렇게 3배와 극명하게 갈리는 거지?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장기 우상향 하기 때문에 1배가 적게 올라도 양해복리가 상당히 기폭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수익을 얻으시려면은 짜잘한 파동에 일희일비 하기보다는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3배는 중간중간 단기나 중기 하락 파동이더라도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40%의 하락은 종종 나오는 편이거든요. 이걸 버티셔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초장기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앞서 봤던 바이앤홀드의 연평균 수익률처럼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내가 먹은 최소 283%, 최대 1407%짜리의 수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데사이클 하락 파동을 막기 전에 무조건 팔고 나와야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확실한 거는 급락이 나오면 우리는 저점 매수를 하면 되는 거고 신고가로 올라가는 구조다 보니까 최소 이전 고점까지는 바이앤홀드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반도체 지수는 더 드라마틱하거든요. 3배인 속스를 볼까요? 최대 1979%에서 최소 248% 상승해줬습니다.
여러분들이 운이 좋아서 기가 막히게 최저점에서 1억을 넣었다면 수익금만 최대 19억 7천에서 최소 2억 4,8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미지수가 급락이 나오면 아,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오는구나 라고 박수를 쳐야 되는 거죠.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집을 팔아서라도 들어가셔야 되겠죠? 만약 기회가 온다면 수중에 과연 시드머니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동아줄 인생이 달라지겠죠. 타이밍과 매수 기준은 원론 하편 영상에서 제가 다 잡아드렸으니까 영상 참고하시고요. 여기까지 듣고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듣고 보니까 대박인 것 같아 보이기는 한데, 근데 정말로 위험 요소가 없는 건가? 네, 맞아요. 지금까지 이야기는 몇 가지 대전제들을 기반한 결과였거든요. 이 전제들이 흔들린다면 미지수 3배도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나스닥 100 차트를 더 넓게 보겠습니다. 미지수는 항상 우상향만 한 것은 아닌데요. 00년도 IT 버블의 마이너스 83.4%, 08년도 금융위기의 마이너스 54%의 역대급 폭락은 그동안의 하락폭 중에서 가장 컸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의 폭락 사이로 박스권 형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시기에 3배를 장투했다면 결과는 보장해 줄 수 없었겠죠. 아쉽게도 여기에 대한 세배 데이터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12년도부로 본격적으로 약 13년간 초장기 대세 상승장 랠리가 펼쳐진 거죠. 우리가 본 세배에 망하지 않는 구조는 하락은 짧고 상승은 긴 초장기 대세 상승장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영역이었던 거죠. 이런 구조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거든요. 첫 번째로는 자본주의 경제 성장이 망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불황이 끝나고 그 이상으로 미국 경제와 상장 기업들의 이익이 지속적으로 유의미하게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 혁신과 달러 기축통화국의 지위, 미국이라는 패권 국가가 유지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이런 전제들이 계속 유효하다면 다음 폭락장에도 미국 주식은 일부 후퇴할지언정 2보 전진을 위한 걸음을 내디딜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반도체 섹터이기 때문에 조건이 하나 더 추가되는데요. 2013년까지 속스 지수는 높은 급락과 장기간 박스를 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금융위기 이후 나스닥 차트와 동기화되더니 17년도 이후부터는 나스닥을 아웃퍼폼하게 되었죠. 즉 반도체 업종이 산업의 주도권을 계속 가져왔기 때문에 이런 성과를 낼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이 헤게모니가 향후에도 계속 유지되는지 주시할 필요가 있는 거죠. 최근 24년 말부터 반도체 지수가 부진하면서 나스닥과 디커플링 현상이 조금 나타나긴 했었거든요. 그동안 AI 수요로 아웃퍼폼 했는데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대부분 투자자들이 장기적으로 시장 연평균 수익률 약 10%도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속세에 떠돌듯이 이 종목 저 종목 왔다 갔다 하면서 힘들게 기업과 주가 분석에 온 힘을 쏟고 있는 실정이죠. TQQ 속슬 이것만 해도 누구나 쉽게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치 투자, 기술적 분석, 퀀트 투자 다 해본 입장에서 일반 개인 투자자가 꾸준하고 안정적이면서 인생 역전 수준의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은 미지수 레버리지 ETP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각 전제 조건들을 스스로 잘 따져보시고 몇 안 되는 기회가 오게 된다면 과감하게 뛰어들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